안녕하십니까. 문담 정문섭의 책 읽기 TV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김세우 KSS 대표의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세우 대표 이 책을 읽어봤더니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책을 또 다시 리뷰를 해서 책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서 암투병 생활했던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날의 열정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독한 자기 경영이라는 내용을 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직 검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쉽게 말해서 혈액암이라는 거죠. 혈액암에 이제 걸린 건데 김세우 대표가 그 전에는 한 3년 정도 걸쳐서 3년 정도만 한 2,000회 정도 전국의 기업체, 기관, 단체를 다니면서 동기부여 쪽에 아주 명강연을 이렇게 하고 다닌 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암에 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걸 또 극복을 하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좀 좋았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암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암이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암은 냉병의 일종이다. 예, 저도 공감하는 얘기인데 암이라는 게 이제 체온이 36.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런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했을 때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이런 거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차가운 것들을 많이 먹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암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장부가 허약해서 생긴다. 예. 장부가 허약하다는 얘기는 내 몸 관리를 안 해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병원들이 침투를 해서 결국 암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 두 가지만 극복하면 암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리고 나서 3년 동안 암 카페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관련된 책도 읽고 이러면서 본인이 3년 만에 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김세우 대표는 그 두 가지 시련을 겪은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부도를 맞아 가지고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50대 중반 넘어서 이렇게 암까지 걸려 가지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부도가 난 이후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택시 기사도 하고 때밀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우연히 얘기를 들었고 영안실에서 사채를 닦는, 좋게 하면 시신세정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채를 닦는 일을 가서 했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거를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돈을 줬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삶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밀자. 그래서 목욕탕 때밀이로다 직업을 바꿔서 때밀이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때밀이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로부터 동기부여 강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강사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 강사로 날리고 있는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밀이를 하는 동안에도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행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과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과거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입니다. 타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바꾸려면 내가 바꿔야지, 아내 보고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뀌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경영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김세우 대표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도 당신이라는 그런 시를 읊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전문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남자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여자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어머니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부모인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언제나 한다 말만 앞서고 벌써 몇 년을 그냥 흘려보냈는가? 지난해도 그 지난해도 시간만 흘려보내고 도대체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당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불평하고 비판하고 불만만 갖는 단지 그것뿐인 인생이 아닌가? 도대체 언제가 돼야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내일 하지, 이제 하지 말만 앞세우고 정말 시작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말이요. 도대체 언제 시작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이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이요? 이건 단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이란 말이요. 네, 이런 시입니다. 네, 굉장히 좀 이걸 나레이션 해서 감정을 넣어서 하면 굉장히 와닿는 그런 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술에 대한 원칙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왜 행성을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주정뱅이라는 행성을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어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술을 왜 마셔요? 하고 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뭘 잊으려고요?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부끄러워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요. 저도 술을 참 많이 마시긴 하는데 좋아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딱 좋은데 이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 나면 그 다음 과음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참 힘들죠. 예. 모든 게 뭐 허무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다음날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인 술을 안 마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지만은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 성공의 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부를 창조하는 성공의 5가지 조건을 해서 첫 번째 타이밍을 잡아라. 네, 타이밍을 잡아라는 얘기.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하라 라는 얘기. 타이밍이라는 건 뭐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살 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것처럼 그 사는 시점, 그죠? 내가 뭔가 변신하려고 하면 변신할 그 시점을 내가 언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 내 위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자주 만나는 10명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 환경, 생활 환경,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은 내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다 유유상종 아닙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산삼을 캐고 싶다면 산삼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라. 여기서는 또 질경인이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경인이라는 게 질문, 경청, 인정. 그래서 한 번 질문에 2번 경청하고 3번 인정하는 그런 여유를 갖는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라. 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인파워먼트라고 그러죠. 역할 분담을 서로 해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죠. 기업이든 회사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하는 일에 100% 에너지를 집중을 한다. 여기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앞에 있나요?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처절함에 절박함을 더하면 간절함을 만들어낸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셀프 리더가 꼭 해야 할 7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동안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셀프 리더십.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기 경영 마인드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작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7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매일 책을 읽어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누군가가 써놓은 그 책은 평생 동안 본인의 생각을 써놓은 건데,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금방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기록하라. 매일 기록하라.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기록의 달인들이었죠. 뭐 이순신이랄지,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세종대왕도 그랬고, 또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랬고, 대부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었던 책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을 기록하면 평론이 되고, 본 영화를 기록하면 영화평이 되고, 상상을 기록하면 아이디어가 되고, 했던 일을 기록하면 업무 일지가 되고, 할 일을 기록하면 플래너가 된다. 이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들이를 즐겨라. 나들이. 낯선 곳에서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 환경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또 적응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책이나 답사, 탐방, 역사 탐방, 그 다음 여행, 재래시장, 백화점 이런데 어디든 상관없이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째는 표현하라죠. 책에서 읽은 내용, 기록한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자꾸 그거를 내 것으로 체득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셀프 리더가 가져야 될 조건이다. 5번째는 행동을 보여라. just do it이죠. 바로 하란 얘기죠. 실행을 하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반복하라. 자기개발의 달인 되기 위해서는 초보자도 3년만 반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도전하라.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한테 길이 열리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죠. 근데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부도도 맞아봤고 또 암도 걸려봤지만은 모든 걸 다 극복해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 이제 50대를 정리하고 60대 들어서는 순간인데 내 삶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50대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하늘의 뜻과 내 스스로의 능력 한계가 무언지를 깨닫고 또 그동안에 살아온 걸 통해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내 삶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막 60대 50대 뭐 이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그런 어떤 메아리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섭의 문담 정무섭의 책 읽기 20번째 시간, 오늘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세호 대표의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